자, 바로 들어가죠. 자, 이배수 수능 특강, 네, 현대소설 적용 4강에 있는, 네, 채만식의 논 이야기입니다. 네, 채만식의 논 이야기. 일단 첫 번째, 이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체크하고 가죠. 자, 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심 소재로 쓰였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네, 제목에서 먼저 시작하고 갑시다. 자, 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농민들에게 있어서, 네, 농민들에 있어서 삶의 터전이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네,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공간이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요거 농민들이 또는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의 이유에 해당이 되겠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네, 뭡니까? 쌀이라든가 농산물을 수확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될 겁니다. 삶의 터전이자 존재 이유다. 그래서 요거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만약에 이 논에 대해서 상실을 하게 된다면, 네, 상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이라든가 어떤 네, 생존이 네,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죽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논을 지키고자 하는 네, 땅이 아주 신앙과 같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열망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이 논에 대해서, 네, 땅에 대해서, 한생원이 등장합니다. 한덕문이라고 하는 한생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한생원이 이 땅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런데 이제 국가와 민족에 관련된 의식은 좀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지요. 그래서 이 논이, 네, 어떤 그 조선시대라든가, 네, 그 다음에 네,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네, 해방 직후죠. 네, 해방 직후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해방 직후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즉, 기득권 세력에게, 친일파였던 기득권 세력에게 다시 재분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땅에 대한, 네, 논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이라든가, 네, 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죠.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정책적인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책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판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는 그 당시의 시대를 풍자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참 서글프네요. 먹고 살아야 될 아주 절박한 삶의 터전과 관련된 이 논이 결국은 불공정한 분배와 정책의 비판의 대상물이 된다라는 점. 네, 요게 좀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좀 참고적으로 좀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인물에 관해서 먼저 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지요. 자, 첫 번째, 여기 한생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한생원은 한덕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요. 네, 한생원 또는 한덕문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주인공 한덕문은 좀 허황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좀 정리하면, 네, 허황된 네, 성격을 소유했다라고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허황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가 좀 네, 안 좋은 면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 좋은 면이 뭐냐? 그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이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라고 간단히 체크할 건데,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할 때 그 이익에 맞지 않으면 국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익을 중시하는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네, 국가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다 이익이 좀 더 우선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한태수가 있는데, 네, 중간 얘기로 좀 나오죠. 네, 한태수가 나오는데, 한태수는, 네, 한덕문의 아버지입니다. 한생원의 아버지죠. 한덕문의 아버지인데, 토지를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맷갓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키우기 위한 어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그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땅 다 뺏기고 그것만 남아요. 예, 나중에 맷갓만 남게 되는데, 한덕문의 아버지로서, 네, 굉장히 근면해요.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근면, 또, 네, 자수성가, 스스로 성공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괜찮은 인물이죠. 그러나 피해자입니다. 네, 탐관오리에게, 조선시대죠. 네, 탐관오리에게 땅을 뺏깁니다. 탐관오리에게, 예, 논을, 네, 땅을 빼앗겼다. 이렇게 체크하면 또 되겠죠. 마치 어느 소설과 비슷합니까? 태평천하하고 좀 비슷하죠. 화적대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네, 누구가 생각이 나지요. 그죠? 윤직원 영감이 생각이 나지요. 자, 그래서, 네, 한태수가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주요 요주의 인물은 길천이 있습니다. 네, 일본명, 예, 요시카와고요. 자, 길천, 요시카와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요시카와는 일본인 지주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인 지주인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이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땅을 수탈하는 거죠. 조선인 토지를, 네, 어떤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되는데,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것이 과연 착한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나, 결국 이 부분도 결국 일본인으로서, 네, 결국 착취하는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식민 자본주의 착취라고 할게요. 네, 식민지 어떤 자본주의가로서, 자본주의로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한생원이 여기에서 주요 비판 대상이 되는데, 국가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껴요. 뭐 조선이나 아니면 일제나 다시 해방 정부나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윤직원 영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네, 그런 특징이 보이고, 계속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작가의식을 좀 살펴볼게요. 인물 정리고, 두 번째 정리로 또 들어갈게요. 컨퍼런스. 미리 좀 사전에 해놓고 작품을 쭉 들어가겠습니다. 뭐 작품의 성격은 비판적, 냉소적인데, 풍자적이면서, 일단 표현상의 특징, 어떤 네, 작품의 특징이라고 다 퉁쳐서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작품의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네, 풍자적이에요. 네, 풍자적, 비판적, 네, 냉소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네. 자, 여기에서는 역전, 시간의 역전 구성 또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죠. 네,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다. 이거 문제형 표현이죠. 역전적 구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내신형으로 좀 바꾸어 보면 역순행적 구성이 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전적 구성을 통해서 요거는 사건 전개에 있어서 입체감을 좀 주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작품에 직접 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미리 좀 머리에 담고서 보자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 앞에 풍자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인물 풍자가 잘 나타나죠. 인물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비판이고, 여긴 직접 비판이 좀 많아요. 인물에 대한 풍자와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이죠. 네, 그래서 네,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냉소적인 태도와 어조를 갖고 있습니다. 냉소적이에요, 굉장히. 냉소적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내용상으로 좀 전개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그 방언,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방언, 네, 사투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토속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토속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과 함께, 네, 희화적인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작품 주인공에 대해서, 네, 주인공에 대해서
희화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희화적 묘사라고 체크를 해볼게요. 묘사가 좀 나타납니다. 네, 묘사를 통해서 이거는 결국 희화적 묘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네, 풍자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3, 4, 5를 좀 종합해 보면 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가지는 어떤 관점이나 태도가 있을 겁니다. 자, 서술자의 태도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소설에는 네, 서술자가 있으니까 서술자의 태도를 좀 정리하면 뭘까? 여기에서는 네, 인물의 묘사 방법을 인물을 직접 묘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죠. 인물에 대해서 네, 직접 묘사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인물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묘사는 자, 이런 직접적인 묘사는 물론 간접 묘사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죠? 네, 간접적인 묘사도 있긴 있는데 직간접적인 묘사를 통해서 의식 없는 백성들이죠. 네, 묘사를 통해서 자, 아무런 의식 없는 일반 백성들이죠. 한덕문으로 대변되는 의식이 없는 백성과 네, 백성과 그다음에 지배층도 지금 비판을 한 거야. 예, 백성과 그다음에 네, 뭡니까? 착취하는 또는 뭡니까? 정책의 어떤 뭡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한 네, 착취하는 지배 세력 또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게요. 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네, 세력을 네, 비판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는 네, 서술자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접 묘사도 물론 있긴 있는데 직접 묘사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접 묘사도 있지만 이 직접 묘사 부분이죠. 네, 직접 묘사 부분을 통해서 백성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지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지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좀 체크했습니다. 자, 지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문 부분으로 들어가서 예, 요거 좀 나눠야 되겠죠? 네, EBS 교재를 좀 보면 나눠야 되는데 여러 가지 네, 문제집이나 자습서에서 네, 잘 나눠진 부분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수특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좀 나누는 걸로 해 봅시다. 일단 원과 토반에서 블록 A가 있죠. 네. 그리고 결국 그러고 보니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첫 번째로 나눕시다. 그래서 네, 지문 나누기와 나누기 플러스 네, 분석을 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거기 블록 A 된 부분부터 네, 블록 A 표시된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라고 하는 거기를 첫 번째 문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하나의 단락으로 좀 처리합시다. 왜? 저거 쓰기 전에 좀 체크할 때 소설을 볼 때 좀 나눌 때 효과적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문 나누기는 의미 단락으로 예, 두세 개의 단락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락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대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단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단락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해서 두세 개 들여쓰기 된 부분이 줄글 서술 기준으로 하나의 문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원과 토반 그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결국을 포함하는 것이 1번 문단. 그 다음 신해년 경술 합방 거기를 2번 문단 쭉 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농사 빚밖에는 있을 것이 없었다 하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중략 전까지가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이 맷갓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를 세 번째 문단. 소재가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원과 토반 아전 인물에서 첫 번째는 인물로 문단 구분했어요. 요거를 좀 체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인물 제시를 통해서 네, 문단을 구분했습니다. 소주제 아니에요. 요거 문단 구분을 했고 미리 좀 써놓을까요? 다음 두 번째 문단은 방금 나눴던 부분이 네, 신해년 했죠. 네, 신해년 하는 부분은 네,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부분이죠. 시간적 배경 제시로 네, 문단 구분을 했습니다. 문단 구분도 한번 연습해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은 그 못 개 같은 하는 네, 중략 부분 지나서 이 맷갓 부분이었죠. 네, 이 맷갓 부분 네, 거기를 세 번째 문단으로 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맷갓 해서 나눠놓은 거죠. 해서 쭉 보니까 네, 길천도 나와요. 맷갓 길천인데 소재와 인물이 같이 묶여 있어서 대화가 진행되니까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거기도 나눕시다. 여기에서는 네, 소재가 달라졌네요. 그래서 네, 소재 제시와 네, 인물의 변화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했습니다. 나누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수능 대비용. 자,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까요? 자, 네 번째 문단은 명색이 읍내니까 아니 늙은이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를 명목상 네 번째 문단으로 나눌게요. 네, 일반적으로 나누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대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중략 부분에서 거기를 지나서 그게 뭔 개 같은 하는 부분까지도 있고 해서 블록 B가 있는 부분 전까지 거기가 네 번째 문단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네,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하는 부분부터 사람이 임잘까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대화가 제시되는 거죠. 네, 인물의 네, 대화가 계속 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제시될 때도 문단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문단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버라이어티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그 815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블록 B가 돼 있죠. 815 직후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문단은 네, 815 직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또 네, 시간적 배경이 변화가 되는 거죠. 시간적 배경에 변화가 나타나도 역시 문단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문단 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관된 사건의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815 직후 부분인데, 자, 이걸 나눌까 말까 하다가 문단을 여기에선 나눌 거예요. 네, 좀 짧게 그것의 하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뒤 훨씬 지나서 여섯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여섯 번째 문단으로 가서 그 뒤 훨씬 지나서 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을 했어요. 다음에 그래 일본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하는 부분이죠. 거기 그래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하는 그 부분을 일곱 번째 문단으로 네,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 1인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단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단이 좀 짧게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거기에서.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래 1인들이에서 얘기하는 거죠. 길천이한테 뺏는 거라고 합니다. 하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 그죠?
그래서 네, 그 대화가 쭉 이어지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를 7번째 문단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 뭐 중복이 되지만 다시 한번 네, 같은 색깔로 하면 인물의 대화가 네, 계속 연속적으로 네, 제시되는 부분도 문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보는 것을 처음에 감상을 하고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네, 인물 제시 하나 있죠. 시간, 소재, 대화, 시간, 대화예요. 그죠? 이 소설의 특징을 읽을 수가 있죠. 인물 제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적 배경, 이게 시대와 관련된 거구나라는 거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이 시간적 배경을 좀 색깔을 바꾸긴 했지만 여기 시간이 들어가죠. 여기 시간이 들어가죠. 여기도 시간적인 부분이 들어가지요. 세 군데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물에 관련된 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인물 여기도 있고요. 자, 인물은 다이아몬드로 할게요. 인물 또 여기 인물. 자, 인물과 같이 맞물리는 게 또 뭡니까? 대화 부분이 또 있었죠. 그래서 네, 대화 요것도 다이아몬드 할까요? 대화 그 다음에 대화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면 시간과 인물이 주요 쟁점이 되는 소설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그 하나의 작품을 학습하고 나서 이 나눈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졌나라는 걸 이걸 복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시간과 인물이구나. 그럼 이거 시대적 흐름. 그럼 어떤 시대지? 일제시대. 거기에 인물들의 반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서술자의 의식이 드러나겠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냈을까? 서술자가 직접 설명했을까? 서술자 개입으로? 아니지. 이 대화 부분에서 뭔가 읽어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소재가 또 있네요. 네, 소재에 대한 것도 예, 이게 독특하니까 네, 소재 제시가 이렇게 문두에 나타났다. 문단의 앞부분에 나타났다고 하면 네, 인물, 시간, 소재, 대화 요 네 가지가 키워드가 되죠. 다시 인물, 시간, 소재, 대화 요 네 가지가 주요 파악 대상에 이 네 가지를 파악하면 되고요.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네, 지문으로 들어갑시다. 바로 지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부분의 내용들을 좀 지울 겁니다.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나눠놓은 대로 첫 번째 문단 부분부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문단. 그래서 저렇게 나누기가 처음에 힘들다면 좋은 문제집들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네, 소주제 나눈 것과 소주제를 좀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1문단. 여기에다 다시 좀 체크하죠. 자, 1문단. 1문단의 결론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1문단의 결론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덕문의 어떤 국가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덕문의 국가관을 소주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덕문의 국가관인데, 한덕문의 국가관 언제부터? 네, 조선시대부터 네, 일제시대로 변해오는 그 과정이겠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네, 살아온 그 한덕문의 국가관이 어떠한 건지를 네, 좀 파악해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 국가관이 어떻게 돼 있다고 굉장히 네,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 인식을 한다라는 점은 알 수가 있죠. 부정적 비판적이야. 국가가 백성들을 수탈하기만 하지 뭐 도와주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해서 원과 토반과 아전 세모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과 토반과 네,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아전 관리들이겠죠. 세모. 자, 여기서 한덕문이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들입니다. 탐관오리들의 상징이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네, 탐관오리 또는 네, 수탈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백성을 수탈한
수탈자를 상징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탈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문이 비판적,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에요.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다. 누가? 한동문이. 우리가 봐도 얘네들은 비판적,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토색질이나 하고 바로 이어진 문장에서 이들이 토색질을 합니다. 토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야, 뭐 좀 세금 낼 것 좀 내놔봐 라고 하는 삥 뜯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색질이나 하고 토색질,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해서 때리기에서 때리기 세모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교만이나 부리고 해서 교만 세모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행동이죠. 이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행동들이겠죠.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데 그 행동이 뭡니까? 횡포와 수탈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횡포를 부리거나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탈, 뺏어가는 약탈자가 되어 있잖아요. 세미는 국가 이름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척을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물건을 억지로 빼앗아가는 토색질. 그죠? 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하는 그 부분까지 첫 번째 문단에 첫 번째로 나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에 여기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현실, 여기까지 나타난 이 부분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플러스 백성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무엇일까? 가렴주구죠. 가렴주구. 가혹하게 수탈을 하고 있으니까. 가렴주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렴주구가 시대적 상황, 현실이겠죠. 백성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도 가렴주구의 어떤 현실이다. 현실과 처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 간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하는 부분인가요? 자, 외인들이 해서 외인 세모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외인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외인들에 대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외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죠. 부정적 인식인데 이 부정적 인식은 그냥 단순하게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얕잡아 보는 생각이 있지요. 그죠?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인데 부정적 인식인데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본인 전체가 아니라 순사라든가 해서 어떤 그 자본가, 길천으로 되면 자본가라든가 또는 어떤 순사, 경찰들이죠. 자본가, 순사, 헌병들에 대해서, 헌병의 횡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노라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바치던 쌀은 국가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한다. 바로 그들이 부리는 횡포겠죠. 그래서 누가 원토반 아전들이 수탈자, 횡포를 부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외인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고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블록 A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록 A 부분이라서 블록 A와 관련된 것은 1번 문제에 관련된 거죠. 1, 2, 3, 4, 5번 전부 다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습니다. 1번에서 5번 사이에 문제 넘어가 보세요. 1번의 공간적 배경, 2번의 희화적 서술, 3번의 주인공과 대립, 4번의 작중인물의 관점, 그 다음에 5번의 내면 심리 묘사,
어떤 게 적절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1번에서 상황의 부조리함, 그 다음에 네, 대상의 부정적 측면, 그 다음에 긴박감 조성 3번에, 4번에 네, 뭡니까? 경험한 바 제시, 그 다음에 5번에 과거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 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일부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이제 결국 부분으로 좀 넘어가죠. 결국 그러고 보니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자 백성에게 고통을 주자는 것 밑줄 쳐둘까요? 나라라는 것은 밑줄 치고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죠. 부정적 인식, 왜곡적 인식,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 역시 또 밑줄. 그래서 1번, 2번으로 들어갈까요?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 1번,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 밑줄 치고 2번. 따라서 앞으로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었다. 밑줄 치고 3번. 한덕문의 국가 간,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한덕문의 국가 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다섯 번째.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체크한 부분에서 내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 나라부터 아마 시작하는데 내 나라, 예, 요거 밑줄 쳐서 요건 조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나라 여건 또는 남의 나라, 예, 남의 나라도 단어 뜻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남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밑줄 지나가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내 일제를 가리키는 거고요. 남의 나라 여건, 있었댔자 백성에게 자 고통을 주는 것인가요? 자 1번이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 좀 간단하게 키워드로 줄이죠. 다음 두 번째가 유익하고 고마울 것도 조금은 없는 물건이다. 유익함도 없고 그 다음에 예, 고마울 것도 없는 물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물건이야. 아, 그만큼 하찮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긴할 것도 없어서, 세 번째는 요긴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네,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다.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다.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토탈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이 한덕문의 네, 어떤 왜곡된 국가관이 나타나고 있죠. 왜곡된 국가관이 나타나고 있다.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정적 비판적인 것인데 그만큼 시대적인 현실에서 조선의 여러 가지 백성에 대한 정책들이라든가 또는 일제가 강점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농토를 수탈하는 것, 또 인권 탄압하는 것,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비판의 대상에서 고마울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정적,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많이 때려주고 있네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각적 배경이 다르게 좀 제시가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어떤 건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한덕문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네, 한덕문의 네, 상황이 나타나오는데 시간적 배경이 바뀌었는데 한덕문의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문의 상황은 땅 7마지기, 그죠? 논 7마지기를 팔아야 되는 거죠. 논 네, 7마지기를
일곱마지기를 팔아야 할 상황으로 몰려 있습니다. 팔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다. 자, 처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데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신해년, 네, 시간이 바뀌었죠. 경술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하는 부분이죠. 신해년, 경술합방 이듬해였다.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시간적인 것은 네, 시대적인 상황 변화죠. 배경이라든가 네, 상황의 변화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바로 처음에 알기 쉽게 제시하네요. 한생원은 이때 젊은 한동무는 빼앗기고 남은 논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 건 빼앗기고 남은 논 세모 쳐야 되겠죠. 논 빼앗겼네. 빼앗기고 남은 논 세모 때립니다. 네, 별표 쳐놓고요. 빼앗기고 남은 논 자, 빼앗기고 남은 논인가요? 네, 체크했습니까? 빼앗기고 남은 논. 자, 이 부분은 좀 내력을 좀 얘기하자면 한덕문의 아버지죠. 네, 한덕문의 아버지인 한태수가 있어요. 네, 한태수가 있는데 그 한태수가 네, 고을 원님에게 예, 요거 좀 자세히 쓸게요. 고을 원님에게 예, 누명을 써서 예, 땅을 빼앗겼다. 논을 빼앗긴 것이죠. 누명을 써서 네, 논을 빼앗긴 것이죠. 네, 빼앗긴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네, 경험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땅을 빼앗긴 과거 경험이 암시되고 있다, 제시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빼앗기고 남은 논, 이게 키워드가 되는데 일곱마지기를 불갑을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그나마 얼마 안 남은 땅을 팔아야 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남은 논, 자, 일곱마지기죠. 그래서 빼앗기고 남은 논 세모 쳐놓고 세 번째, 네, 일곱마지기인가요? 일곱마지기. 자, 앞에 논도 같이 예, 여기 중복이 될까요? 논 일곱마지기는 지금은 네, 팔아야 될 상황이지만 요 논 일곱마지기는 네, 독립 이후, 네, 해방 후 네, 되찾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대상물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네, 한덕문이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네, 기대하는 대상물이다. 기대하는 것 첫 번째가 논 일곱마지기입니다. 여기가 중복이 돼요. 논 일곱마지기. 여기랑 중복되는 거예요. 요 논은요. 논 일곱마지기. 7, 8명이나 되는 건솔인데 예, 한 집에 데리고 사는 식구를 건솔이라고 얘기해요. 내 논 일곱마지기에다가 남의 논이나 몇 마지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해서 네, 소작 세모 칠까요? 이거는 소작제도 나중에 해방되고 나면 네, 광복이 되고 나면 정부가 네, 그 논을 네, 다시 유상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소작을 하게 되면 그 과거의 모순에서 못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작 부분을 일단 세모쳐 놓겠습니다. 여간한 규모와 악의악식 아니고서는 그죠? 네, 악의악식 아주 뭡니까? 적게 먹고 네, 아주 초라하게 입지 않는 이상, 즉 매우 아끼고 하지 않는 이상 악의악식이죠.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해서 네, 현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도 밑줄 쳐놓으세요. 즉 남의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작을 세모치고, 네, 소작을 세모치고, 이거는 네, 조선부터 이어진, 네, 정책의 모순을 상징하는 거죠. 정책의 모순이요. 농민들이 열심히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비록 자기 땅 소유가 아닌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사용료를 걷어가요. 사용료를 걷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더 가혹하게 뜯어가요.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단어 뜻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죠? 자, 악의 악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자, 악의 악식. 단어 뜻 체크 참고해야 됩니다. 악의 악식. 너절하고 조잡한 옷을 입고, 맛없는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옷이나 음식, 너절하고 조잡한 음식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악의악식이 두 가지 의미로 좀 문맥적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악의악식이 너절한 음식과 조잡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헐벗고 굶주린다는 얘기죠. 헐벗고 굶주림, 즉 가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난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악의악식. 좀 더 긍정적으로 가자면 네, 아끼면서 네, 근검 절약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 악자가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헐벗고 굶주리는 상태로 간다라고 해서 가난이죠. 악의악식에 아니고선 현상 유지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악의악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가 뭐다? 네, 현실의 모순을 암시하고 있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의 모순을 암시한다. 자, 다음 악의악식 다음으로 네, 주문다. 한덕무는 그 부친과는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다. 한덕문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인 한덕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네요. 그래서 한덕문은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다. 해픈 편, 요 키워드는 좀 기억해야 되죠. 요거는 한덕문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 서술자가 한덕문의 네,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직접 제시한 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건요, 서술자 개입에 해당이 돼요.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가산을 한 지 불과 5, 6년에 한덕문이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아이고, 빚을 졌는데 힘에 넘치는 겁니까? 네, 자기 힘을 벗어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은 아니었다. 그래서 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빚에다가 네, 세모치겠습니다. 이것도 네, 사회적 모순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살림에 보태는 빚이 아니라 네, 살림에 보태느라고 지었던 빚이 아니래요. 한덕문은 허황하고 해픈 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쏠쏠히 좋아했다. 현실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허황되고 해픈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모순을 암시하고 있지만 인물과 관련돼서 또 이 빚이 뭡니까? 요거죠. 허황된 것, 해픈 것, 요것이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한덕문의 허황과 해픈 거니까 낭비벽이겠죠. 네, 술과 노름을 좋아했다. 그래서 허황과 네, 해픈 것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또 봐야 될 거고요. 결과물인데 결국 한덕문이 뭡니까? 술과 노름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네, 술과
노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물의 특징과 관련을 지으려고 하는 작가의식이 좀 있는 거죠. 빚을 진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회적 모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한덕문이 해프고 허황된 노름과 술을 좋아하는 그것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논 일곱마지기 파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해서 사회적 모순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지 새끼가 다 까먹은 거죠. 1년 농사를 지어 1년 가게가 번안이 모자라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그죠? 뻔하게 뻔한 듯이 모자라는데 거기다 술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가느니 빚밖에는 없을 것이었다. 자, 그래서 종합 정리하면 요 빚이라고 하는 요 부분으로 봤을 때 한덕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버지 한태수는 부지런했어요. 아버지 한태수는 근면한 소작농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면한 농민이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한덕문은 방탕한 인물인 것 같지요. 그래서 방탕한 인물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바꿨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단. 자, 요 정도면 이제 전반부에서 배경도 알았어. 인물도 파악해서 이제 스피드를 좀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에다가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판에 또한 어수룩한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다. 해서 맷갓으로 넘어갑시다. 맷갓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으로도 되어 있지만 맷갓,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입니다. 그래서 맷갓, 첫 번째 단어 뜨거든 나무를 함부로 베게 못하게 가꾸는 산이죠. 그린벨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맷갓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 뜻으로 산판이라고도 합니다. 산판. 요 맷갓인데 문맥적 의미로 보면 아까 논 일곱마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하면 논 일곱마지기죠. 저기는 일곱마지기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외한 논 일곱마지기를 제외한 나머지 땅이라고 할까요? 제외한 나머지 땅인데 이 논 일곱마지기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한덕문이 길천에게 판 땅이죠. 그래서 한덕문이 미리 정리하고 합니다. 한덕문이 길천, 요시카와죠. 길천에게 판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쓴 거예요, 이 맷갓은. 그래서 길천에다 팔아 넘겼었다. 팔아 넘겼었다 정도 밑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팔아 넘겼었다. 길천에게 판 땅이다. 그죠? 여기 1번으로 다시 잡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길천은 그 맷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엽송을 그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한다한 살림이 되었다. 풍성한 살림이 된 거죠. 살림이 되었었다.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하였던 모양이다. 거기 체크할게요. 늙은이의 총기요부터 들어갈게요. 자, 늙은이의 총기요. 총기라고 하는 것은
네, 늙은이의 총기라고 하는 것은 네, 총명함인가요? 늙은이의 총명함인가? 네, 일단 여기서 늙은이의 총기라고 되어 있는데 길천을 체크 안 했네요. 그래서 늙은이 총기요, 거기를 먼저 체크하고 길천을 다음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늙은이의 총기요라고 하는 거는 기억력이 쇠퇴된 거죠. 그래서 총기는 네, 세모치입니다. 늙은이 총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또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맥갓을 미처 생각 못한 거죠. 깜빡 맥갓 생각은 미처 못하였던 모양이다. 네, 거기까지 쭉 가로 닫습니다. 깜빡해서 늙은이 총기요부터 네, 어디입니까? 못했던 모양이었다. 모양이었다. 그 문장까지 전체 가로 닫아서 누군가가 맥갓을 팔았다는 건 모르는 거죠. 자, 요거는 네, 늙음으로 인해서 한동문이 늙음으로 인해 맥갓을 팔았다라는 사실이죠. 네. 맥갓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맥갓을, 네, 판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잊어버림. 네, 잊어버림 여기다 할까요? 자,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잊어버렸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표현의 어떤 의미인지 봅니다. 아직 못했던 모양이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여기에서의 네, 길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 일본인 요시카와입니다. 네, 일본인 요시카와인데 자, 이 사람도 결국은 네, 어떤 일제의 착취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제의 어떤 네, 착취자라고 간단하게 좀 정리할까요? 일제와 관련된 착취자의 어떤 네,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길천. 자, 이쪽도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땅을 되찾았나? 뭐 맥갓이 나오고 그러는데 맥갓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예, 그 정도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체크한 게. 그래서 뭐 굵직한 사건은 아직 눈에 안 보인 거고. 마침 전신죽감에 쭉쭉 고든 낙엽 속에 총총이 섰다. 베개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어이구, 그래요. 그래서 쭉 보는데, 이놈! 하는 부분으로 바로 갑니다. 이놈! 너러고, 아니구나. 그래서, 이놈! 이 불안당 놈들! 이 맥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네, 거기 좀 밑줄 쳐주세요. 누가 화를 낸 거냐면 한동문이 화를 낸 겁니다. 땅을 팔았거든? 땅을 팔았는데 그 밑줄친 부분, 그 대화 부분이죠. 그래서 한동문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나무를 자른 거에 대해서 지금 네,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한생원 또는 한동문이죠. 네, 한생원이 자신의 네, 소나무죠. 소나무를 벌목한다고, 네, 벌목한다고 지금 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죠, 이건요. 아니, 자기가 땅을 팔았는데 벌목 함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놈 너르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들면서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맨다. 그래서 영남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생원이고 다섯 번째 네, 영남이 일단 동그라미 칩니다. 간단히 보자면 네, 한동문과 네, 갈등을 형성하는 인물입니다. 네, 영남이하고 예, 갈등을 형성해요.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하는 부분이죠. 네, 쭉 보라.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촌농투성이에게 무단히 얘기를 당하면서, 그죠? 네. 해거죠. 네.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가르칩니다. 명색이 읍내 사람이어서
다음 명색이 읍내 사람이어서 하는 부분도 네, 않는다까지 예, 가로 닫고 자, 요건 촌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이 든 사람이죠. 네, 한덕문의 생각인가요? 네. 촌사람을 무시하는 이렇게 할까요? 네, 그 당시 시대에서 촌사람을 무시하는 네, 읍내 사람에 대해서 읍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누가 한덕문이가 한생원의 인식이에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한생원이 얘기한 건데 좀 그렇죠. 자, 결국은 여기 영남인데 이 벌목하는 주인일 거예요. 그래서 영남과 갈등을 느끼는데 벌목하는 그 산의 주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나 좀 끊어서 네, 세 번째 문단으로 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길천에게 팔았던 그 땅이었죠. 그래서 길천에게 판 땅에서 벌목하는 줄 알고 네, 길천에게 판 땅을 까맣게 잊고 벌목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네,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땅 주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놈, 네가 왜 이 맷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이요? 어째 이놈아 상관없냐? 대어 쭉 보는 거야. 내 맷갓이다. 한덕문이 맷갓이다. 이놈아. 허허. 별꼴을 다 보니 어쩌저쩌고 해서 말란법 있나 해서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고 나고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지 내력을 말을 해요. 그래서 왜 화를 내는지 이제 물어봐야 대화를 좀 빨리 살펴보는 거죠. 이 맷갓이 그새까지는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됐으니까 인젠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이게 잘못된 소유관도 나타나고 있어요. 조선이 독립됐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그렇죠? 일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고 가니까 그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혁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라고 하는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늙은이가 네, 환장을 했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큰 따옴표 부분을 좀 밑줄 칩니다. 여기에서 땅 주인은요. 그죠? 네. 땅 주인은 한덕문이 왜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땅 주인이 누구라고? 영남입니다. 그래서 한덕문이 간단하게 쓸게요. 한덕문이 화를 내는 이유를 땅 주인인 영남은 모름 이렇게 할까요? 땅 주인인 영남이가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맷갓이다. 한덕문이 맷갓이다. 이놈아 에서 대화 부분이라서 네, 한덕문이 맷갓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덕문이 맷갓이다. 요 부분도 이놈아 부분인데 요것도 밑줄 칩니다. 지금 여기선 어이없게도 한덕문이 자신이 팔았던 땅이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물론 땅을 팔았지만 팔았던 땅이 독립이 되었다면 다시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덕문의 논리예요. 내 별꼴을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라. 그래서 술잔 든질렀거들라 하는 부분이죠. 네, 술잔 든질렀거들라 하는 이 부분도 밑줄. 그래서 영남의 반응은
한덕문이 네, 술 마셨다고 네, 생각하는 건데 술 마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의 이치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술 마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술이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한덕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네, 덕문의 말이 어이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한덕문의 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정당하게 등기거래로 해서 요시카와에게, 길천에게 사들인 땅인데, 아니, 독립했다고 그 들인 돈 다 빼놓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현대적인 토지 소유관이 아니지요. 그래서 술잔이라고 생각한 거는 덕문이가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내력을 말을 해요 해서 내력을 말을 해요. 그나마 영남이가 좀 갈등을 형성하는데도 차분차분히 얘기를 하네요. 자,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겠죠. 자, 내력을 말을 해요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밑줄 들어갑시다. 그래서 영남의 성격이 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네요. 내력을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죠? 네, 화를 왜 그렇게 내는지 영남의 입장에서 보면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땅 주인인데 다짜고짜 와서 맷갓 그 소나무 벌목하지 말라고 막 훈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인들이 땅 다 내고 가니까 인혁은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시겠다. 그래서 그게 뭔 같은 소리인지 N간치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해서 돈을 받고 이제 영남의 입장,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입장을 정리하는 거니까 땅을 팔아서 돈 받고 땅을 팔았던 사람이 1인이 물러갔으니까 공짜로 자기 땅을 다시 가져가겠다. 영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어이없는 건지 좀 생각이 좀 그럴 거예요. 그랬으니까 1인들이 땅 다 내고 가니까 인형은 팔았던 땅을 도로, 자, 밑줄 들어갈까요?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죠? 그 부분 밑줄 칩니다. 팔았던 땅을 도로, 구어체계라지만 도로, 공짜로인가요? 땅을 공짜로인가요? 땅을, 공짜로, 구어체니까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오케이, 밑줄 치고요. 요게 핵심이죠. 한덕문의 태도가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팔았던 땅을 돈 받고 팔았던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덕문의 어떤 생각에 모순이 발견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밑줄 쫙 쳐놓고 한덕문의 어떤 그 주장이나 생각이죠. 주장의 어떤 문제점이 제시가 된 거예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개 목 같은 소리 이제 앵간히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해서 황당하죠. 난 뻐저시 길천농장 산림관리임 강태식이한테 10% 돈 2,000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해서 돈 2,000원 주고서인가요? 영남이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돈 2,000원 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2,000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리고 샀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현대적인 토지 거래 등기 방식이겠죠. 거래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긴 맞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려라. 내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정리하면 대화가 좀 진행이 됐었죠. 이 부분까지 진행을 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문의 말도 안 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죠. 한동문이 매가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영남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것이 현대적인 토지 거래 방식이 맞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사람의 에서 한동문과 요 부분에서 한동문과 영남의 갈등을 어떻게 갈등을 대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화로 제시하고 있다. 갈등을 대화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다? 극적 제시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연극과 같은 극적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요거 내용 전개상 특징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야. 차라리 내가 땅 되찾을 거면 나 돈 주고 다시 살 거야. 얼마야? 그러고 나서 벌목하지 마 해야 되는데 일단 벌목하지 마. 이거 원래 내 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인한테 하는데 일본이 갔으니까 이제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도 돈 주고 샀어. 영남이가 얘기하는 거죠. 자, 됐나요? 극적 제시 방법이고 영남의 어떤 대사 부분에서 보면 영남의 어떤 대화 부분은 서리법죠.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서리법을 통해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서리법을 통해서 맷갓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는 제시하고 있다.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영남이가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다라는 걸 서리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리법을 통해서. 다음 5번째 문단하고 8.15 직후 가겠습니다. 6번째 문단은 훨씬 시간이 지나서 하니까 좀 지나서고 8.15 직후 5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물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이번은 뭡니까? 삼판 매가 사건이죠. 요 5번째 문단은 요약적으로 좀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해방 직후의 상황이지요. 그래서 요 5번째 문단은 앞에 대화하고는 좀 다르게 해방 직후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요. 해방 직후의 상황 제시라고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해방 직후의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혼란기였죠. 그래서 혼란기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 부동이 되어가지고 같이 짜서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 밑줄 칠까요?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해서 배를 불린 일까지만 밑줄 치면 되겠죠. 배를 불린 일이 허다했다.
배를 불린 일인데 이 당시에 예, 혼란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뭡니까? 예, 부정부패가 만연한 거죠. 부정부패가 네, 만연했다. 널리 퍼진 거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서술자가 개입해서 네, 서술자가 개입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의 내용은 해방 직후의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웠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었다. 편법이 통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서술자 개입으로 제시했어요. 대화로 묻기에는 좀 거시기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다. 6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6번째 문단도 정리가 되어 있나? 그 뒤 훨씬 지나서, 그죠? 네, 그 뒤 훨씬 지나서 시간의 흐름이 좀 있을 텐데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네, 1인의 재산을 네, 조선 사람에게 판다. 자, 판다가 핵심이에요. 1인의 재산. 네, 수탈된 재산들이겠죠. 일제강점기에 네, 수탈당한 재산이었을 텐데 수탈당한 재산을 판다, 네, 돈을 받고 분배한다, 유상분배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원래 소유했던 사람이 그걸 뺏겼어. 근데 그것을 다시 돈을 받고 팔거나 사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상황이 된 거죠. 원래 그 당시에는 예,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처음에 주장을 했었으나 네, 시대적 상황이 좀 격동이 되고 네, 주요 뛰어난 인물들,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예, 주요 이제 그 인물들이 월북을 하거나 사망을 하시면서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의 재산을 판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자, 한덕문이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한덕문의 어떤 네, 기대가 뭡니까? 좌절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네, 1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몰수를 한 거죠. 무상몰수를 통해서 유상분배, 돈을 받고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덕문의 기대가 좌절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좌절됨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좌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대가 뭡니까? 자신의 땅을, 하니까 농민들이라든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네, 되찾는 것이죠. 네, 되찾은 것이 좌절이 되는 겁니다. 역시 사회적 모순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도 물론 쭉 내용이 있겠지만 굳이 밑줄을 치자면 쭉 가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 앞에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해서 불합리한 처사였다 거기를 네모칸 쳐야 되겠죠. 불합리한 처사 네모칸 치고 비록 한덕문이 아니더라도 실제 해방이 된 이후에도 네, 이 부분은 해방 후에도 네, 잘못된 정책과 네, 사회의 모순이 네, 계속된다라는 뜻이겠죠. 사회 모순이 네, 계속됨을 네, 내포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체크해도 되고요. 이 사회 모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역시 플러스 네, 비판적인 인식이 반영이 된 표현이다라고 해서 6번째 문단도 거의 정리가 끝나겠죠. 그래서 9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를 시대적용을 보면 네, 무상몰수 유상분배의 어떤 네, 토지 정책이죠. 토지 정책과 플러스 네, 9장을 찾아갑니다. 9장을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겠죠. 9장 본범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을 5번째 문단, 6번째 문단에서 어떻게 요약적으로 뭡니까? 제시를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찾아갈 때 길천이 땅을 되찾지 못하는 거죠. 땅을 되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로 치자면 이렇게 구장을 찾아가는 이 부분에서 컨퍼런스 한덕무는 한생원이죠. 한생원은 땅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찾지 못함을 짐작하면서도 구장을 찾아가요. 요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면서도 구장을 찾아갔다라는 거. 땅을 찾으리라는 기대감만으로 구장을 찾아간 건 틀린 거예요. 땅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짐작을 해요. 누가? 한생원이가. 그러면서도 구장을 찾아갔다라는 거 상황 정리 잘해야 된다. 마지막 7번째 문단 들어가죠. 대어문이라서 그래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로 돈 내고 사라고 말을 했다면서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지금 해방 후에 토지 정책이겠죠. 토지 정책을 인물의 대사에서 직접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건이라든가 내용들은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죄다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했다면서 아직 자세는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들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첫 번째 해방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한덕문의 입에서 나오고 있네요. 한생원의 입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토지 정책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무상몰수죠. 1번에서 무상몰수 유상분배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한 거고 무상몰수 유상분배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자는 어떤 입장일까? 작가는 어떤 입장일까? 나름대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적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다면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가 아마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됐었을 거예요. 이때 좀 첫 단추를 잘 꼈다면, 그죠? 벌써 애진작에 풍족한 선진국이 더 일찍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 다음에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고? 나라에서 했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나라가 다 무어해서 그 한덕문의 국가관이 또 나타나는 거죠. 나라가 다 무어 하는 부분이죠. 쭉 밑줄 들어가세요.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해서 그게 나라야? 자, 여기 체크합니다. 여기에서 한생원은 국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생원의 관점이자 한생원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죠. 냉소적, 부정적, 비판적인 태도를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보면 내게 무엇을 해준 게 있길래 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거죠.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생원은. 그래서 도움은 전혀 없었고요. 빼앗긴만 있었죠. 빼앗긴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생원이 뭐 좀 괜찮은 인물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한동문의 대사로 계속 볼게요. 흥! 가만둬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딨다든가. 예,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는 부분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한생원의 관점은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방금 읽은 부분, 네,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팔아먹어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세 번째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부분은 네, 백성이 고통스러울 때 국가가 어떻게 했다고 거기 자 다시 네 가만히 앉았다가 어디서 툭 튀어가지고 걸 뺏어서 팔아먹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백성이 고통받을 때 네 국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국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결국 다시 광복이 되고 나니까 다시 네 국민에게 피해를 다시 주려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가 인식, 국가관, 비판적 국가관 또는 왜곡된 국가관인데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한편. 이래서 이게 좀 센세이션이 된 것이죠.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이랑 길천에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자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하는 부분이죠. 네,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하는 부분도 밑줄 들어갑시다.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한동문이 논과 맷갓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 한생원이 또는 한동문이죠. 한생원이 논과 일곱마지기 논과 맷갓에 대해 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냥 돈도 못 받고 그냥 뺏긴 건 모르겠는데 돈 주고 팔았어요. 얘는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동문도 시대에 뒤처진 그러면서 이기적인 인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있나 돈 받고 파셨으니까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돼야 옳지. 해서 도로 내 것이 돼야 옳지. 거기도 밑줄 들어갑니다. 도로 내 것이 돼야 옳지. 이제 슬슬 좀 생각이 나지요. 아, 한동문이가 한생원이 계속해서 어깃장을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죠? 그래서 요거 아전인수죠. 그래서 옳지. 첫 번째, 한생원은 한생원도 비판을 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피해자인 것 같기는 하지만 거래를 했잖아요, 얘는.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다음 두 번째. 도로 내 것이 돼야 옳지라고 하는 한생원의 특징은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 내 맘대로 해석하는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한자 성어 집어넣을 수 있죠. 아전인수적인 해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무슨 말이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해서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밑줄 쳐두고 따로 하려고 했으나 나라가 뺏을 태도로 들어 하는 이 부분, 이제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여기에서 작가의식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네, 한생원을 비판하는 거지만 한생원을 네, 비판 풍자하고 있지만 작가 의식은 근본적으로는 네, 인물보다 네, 한생원보다죠. 네, 인물보다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네, 국가를 네, 비판하려는 작가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대사 부분에서 작가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허황된 인물인 건 맞아요. 한덕문이 지금 허황된 인물인 건 맞는데, 그런데 예, 국가 토지 정책에 대해서도 예, 뭡니까? 적절하게 보는 게 아니죠.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예, 아무튼 한생원 좀 불쌍하긴 하네요. 이렇게 땅을 거래한 건데, 이 사람은. 그런데 그죠? 예, 땅을 거래한 건데 한생원한테 예, 뺏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네, 안 하긴 좀 껄쩍지근해서 네, 여기 예,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싹 다 지워봐서 네, 마지막 대사 부분인데 그것도 말머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상 문제 나오면 예, 헷갈릴 것 같아서. 자, 한생원은 조선 사람이겠죠. 그래서 7번째, 한생원에게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토지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조선 사람, 그렇죠? 네, 국민이겠죠. 네, 조선 사람 또는 국민에게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기의 국민에게 땅을 뺐으면은 아닌 거죠. 길천이에게 뺏는 것이랍니다. 길천은 누굽니까? 일본 사람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걸 뺏었으면 당연히 무상으로 주겠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 걸 뺏은 거기 때문에 조선인에게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파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서 네, 일본 사람 착취자가 아니라 네, 거래자라고 보는 거죠. 토지 거래자라고 할게요. 토지를 거래한 토지 거래자에게 뺏은 거기 때문에 네, 뺏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국가가 무상몰수죠. 이것이 그래서 이 길천이 이 부분이 무상몰수의 근거가 되죠. 무상몰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몰수의 근거. 일본 길천이에게서 뺏는 거기 때문에 무상몰수고 조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네, 유상분배를 하겠다고. 유상분배. 현대적인 토지 거래를, 토지 등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치면, 자, 그래서 요걸 1번, 요거 2번으로 친다면, 네, 3번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뭐겠니? 한마디로 여기에서, 국가 토지 정책이죠. 네, 독립후 국가의 토지 정책 논리가 되는데, 토지 정책 논리가 암시가 되고 있는데, 이 토지 정책 논리가 과거와 변한 게 없어요. 과거와 변한 게 없다. 변함없음 암시인데 과거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탈이겠지. 그래서 과거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새로운 국민 수탈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서술자나 작가가 쓴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관이 나타났죠. 우리 누구죠?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던 소설 작품도 있는데, 정리를 할 때 네, 땅의 소유에 관련된, 땅의 소유관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겁니다. 일단 한덕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일제시대 때, 그죠? 네, 내가 비록 돈을 발급받았더라도 일본이 소유였던 땅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 비록 거래라고 하더라도 요 전제가 붙는 거죠.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맷갓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영남이 나왔네요. 자, 영남이 새로운 땅 주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돈 주고 산 사람이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 세 번째 구장이 나오죠. 갈등을 빚고 대화를 주도로 얘기했던 구장이 나오는데, 구장은 국가가 땅의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땅의 소유권 있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땅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